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정권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라는 국가전산망 마비사태 충격이 이어지던 지난달 28일 JTBC의 예능 프로그램인 냉장고를 부탁해 녹화를 한 이재명을 비판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장 대표는 정치적으로 충분히 공격받을 일이었는데 여당이 나서서 제1야당 대표를 고발하는 것이 바로 공포정치라면서 두렵지 않지만 이것은 제1야당 대표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의 문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재명 부부가 국가정보관리원 화재로 정부 시스템이 마비된 상황에서 JTBC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데 대한 국민의 비판이 많은 가운데 해당 영상이 올라온 유튜브 채널에 달린 시청자들의 비판 댓글이 무더기로 삭제됐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먼저 장동혁 대표는 지난 5일 소셜미디어 게시글을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48시간 행적 결국 거짓말이었다면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거짓을 거짓으로 덮다가 결국 어제는 지난달 28일 예능 녹화 사실을 시인했다. 과거 성남시장 시절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밝히라며 형사고발까지 했던 이재명 대통령이다. 경기도 지사 시절 대형 화재 때 떡볶이 먹방을 찍고 성남도시개발공사 김문기 처장 발인 날에는 산타복 차림으로 등장했던 이재명 대통령이다. 지금 국민은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냉장고 속이 궁금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머리 속이 궁금하다. 심각한 국가적 재난이 발생한 상황에서 무슨 생각으로 예능 촬영을 했는지, 극단적 선택을 한 담당 공무원의 발인을 피해 고작 하루 늦게 방송을 강행하겠다는 발상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무엇을 가리고 무엇을 덮기 위해 문매를 맞으면서까지 추석 밥상에 냉털하는 한간 그림이나 올리려고 하는지, 유엔 총회에 가서 실컷 외교를 망치고 돌아와서 기껏 생각해낸 것이 성남시장 시절 한번 재미봤던 예능 촬영이었는지 궁금하다. 내일 방송을 보는 내내 모든 국민은 오로지 김현지 한 사람만 떠올리게 될 것이다. 김현지를 부탁해. 이렇게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의 예능 출연을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의 예능 출연을 비판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7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을 찾아 장동혁 대표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김현정은 대통령의 언행은 하나하나가 메시지라 하면서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은 K-팝, K-드라마 등 K-컬처에 이어 K-푸드의 우수성을 알리고 세계 문화로 키우겠다는 정부 의지를 보이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참 말은 잘 갖다 붙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현정의 이 같은 주장이 공감이 가십니까? 김현정은 또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정보자원관리 화재와 관련해 지난달 26일 저녁 유엔 순방 후 밤새 보고를 받고 지시하고 총리와 관계부처의 대응으로 화재가 27일 오후 6시 완전히 진화됐다면서 이 대통령은 또 28일 오전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오후 5시 30분 중대본회의를 주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장동혁 대표는 지난 5일 이재명 대통령 48시간 거짓말이라는 것을 페이스북에 올렸다면서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안과 관계없는 김현지 실장을 언급한 것은 저열한 정치 공세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더불어민주당의 고발에 대해 장동혁 대표는 정치적으로 충분히 공격받을 일이었는데 여당이 나서서 제1야당 대표를 고발하는 것이 바로 공포정치라고 반박했습니다. 장 대표는 7일 서울 영등포구 한 영화관에서 건국전쟁2 영화를 관람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서 정치인은 고소와 고발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두렵지 않지만
이것은 제1야당 대표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의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장 대표는 또 이미 이재명 대통령은 충분히 많은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제가 더 하나 얹을 생각이 없어서 이재명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을 고발하지 않겠다면서 국가적 재난 앞에서 대통령이 어디 있었느냐고 묻는 질문을 명예훼손이라고 고발한다면 이제 민주당 외에 다른 당은 국회에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또 이재명이 국민의 삶에 보탬이 된다면 간과 쓸개를 다 내주겠다고 말한 글에 대해서 예능에 출연한 게 국민의 삶에 보탬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시각 재난 현장에 있었어야 한다면서 무엇이 국민의 삶에 보탬이 되는지 판단할 수 없다면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한편 장동혁 대표는 추석 연휴인 7일 건국전쟁2를 관람하고 청년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장 대표는 역사는 입틀막, 즉 입을 틀어막는다의 대상이 아니고 다양한 관점에서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장 대표는 7일 오후 관람에 앞서 서울 영등포구의 한 카페에서 김덕영 건국전쟁2 감독을 만나 제작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역사적 사실 자체는 고정돼 있지만 역사적 기록은 고정돼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새로운 역사적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역사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서로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건국전쟁2는 역사적 사실을 새롭게 바라보는 관점이기도 하고 역사적 사실에 대해 새로운 사실을 말하고 싶은 역사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바라보는 이 영화도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장 대표는 역사를 바라보는 여러 관점이 인정되지 않으면 역사가 쉽게 왜곡될 수 있다면서 그런 점에서 용기를 내 영화를 만들어준 감독님께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김덕영 감독은 알다시피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독립영화 불승인 판정을 받았다면서 굉장히 부당하다고 느낀다. 영화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감독은 해방 이후에 좌익공산주의가 무엇을 했고 대한민국 설립을 어떻게 방해했는지에 대한 교육이 전혀 돼 있지 않다면서 저는 정치인도 아니기 때문에 특정 관점이 아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로 우리가 몰랐던 1945년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5년 동안 대한민국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올바르게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후 정회용 사무총장, 박준태 비서실장, 서지영 의원, 유영원 의원, 청년들과 함께 건국전쟁2를 관람했습니다. 장 대표는 영화를 관람한 뒤 청년이 바라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청년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장 대표는 이 자리에서 건국전쟁2는 늘 같은 쪽에서 바라봤던 역사적 사실을 다른 방향에서 비춰주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언제부터인가 역사적 사실에 대해 새로운 사실을 말하지 못하는 역사적 사실마저도 입틀막의 대상이 되어버렸다고 말했습니다. 20대 참석자는 이번 대선과 지난 총선 모두 20대 투표율이 최저치였다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년들이 어떻게 해야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장 대표는 지금 많은 분들이 경제불안, 안보불안에 중국인들이 무비자 대거 입국하는 것에 불안해하고 계시다면서 청년들이 목소리를 내도 정치권으로 연결되는 통로가 없다. 우리 국민의힘이 국민과 청년의 목소리를 잘 담아내기 위해 정책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다른 참석자가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말해달라고 하자 장 대표는 국민들이 원하는 바를 잘 살펴서 정치를 해야 한다는 말씀에 공감한다면서 저는 재난 발생했을 때 예능은 안 찍으려고 한다고 이재명에게 따끔한 일침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장동혁 대표에 앞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고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모경종 의원은 지난 5일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한가위에까지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로 흑색선전을 일삼는 국민의힘의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대통령실의 설명을 거짓 해명으로 호도하면서 정작 거짓과 왜곡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주진우 의원은 6일
민주당 박수현 수석 대변인과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피고소인들은 냉장고를 부탁해 예능 촬영 시점을 국민에게 은폐할 목적으로 화재 후 냉장고를 부탁해를 촬영했다는 주진우 의원의 문제 제기는 허위사실이라는 취지의 적반하장식 거짓 브리핑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주 의원은 또 예능 촬영이 부적절한 상황임을 대통령실도 잘 알기에 법적 조치 협박까지 하며 촬영 날짜를 감추려 했고 제가 추가 증거를 공개하고 나서야 이틀 만에 자백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카드뉴스를 통해서 다시 도진 이재명식 내로남불 끝판왕 이런 제목의 카드뉴스를 공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카드뉴스를 통해서 세월호 7시간에는 분초 단위로 공개하라 고발하더니 지금은 대통령 국가전산망 화재 후 분초 단위 행적을 공개하지 않고 장동혁 대표를 고발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2년 전 국가전산망 장애라며 행안부 장관을 경질하라고 하더니 지금은 국가전산망 마비에 깊은 침묵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재난 상황의 휴가는 부적절하다며 반려하더니 지금은 국가전산망 재난 중 예능에 출연해서 희희낙낙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양심은 냉장고 안에 두었습니까? 라고 질타했습니다. 한편 이재명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시스템이 마비된 상황에서 예능 촬영을 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해당 영상이 올라온 유튜브 채널에 시청자들의 비판 댓글이 대거 삭제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JTBC 엔터테인먼트 유튜브 채널에 7일 올라온 이재명의 냉장고를 부탁해 하이라이트 영상에는 낮 12시 기준으로 25,300여 개의 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댓글에는 이게 국가전산망 화재 직후 찍은 예능이 맞느냐? 이 와중에 예능 촬영이라니 등의 비판 댓글이 잇따라 달렸습니다. 이와 함께 JTBC 측이 이재명과 관련된 댓글을 삭제한다고 지적하는 댓글도 많았습니다. 한 시청자는 화재 이후 스스로 생을 마감한 공무원의 명복을 빈다는 댓글에 좋아요 2200개를 받았었는데 지금은 삭제됐다고 썼습니다. 또 나는 지운 적이 없는데 댓글이 자꾸 삭제된다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예능을 찍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국가 재난 상황에 공무원 순직 등의 사건 사고들이 연속해서 발생하는 이 상황에 대통령이 예능 찍고 웃고 떠들 때가 아니지 않나. 이게 한 나라를 책임지는 대통령의 태도인가. 우리 집이 불타고 있는데 집안 가장이 놀러가면 이해하겠나라는 비판 댓글도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촬영 시점과 관련해 예능 출연진의 손목시계 시간대를 포착한 댓글도 있었습니다. 한 시청자는 이재명 냉장고를 부탁해 촬영 시간, 출연진의 손목시계 시간대 포착, 촬영 초반 1시 15분, 방송 후반 4시 10분이라고 댓글을 썼습니다. 이에 앞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3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국정자원 화재로 국민 피해가 속출할 때 대통령은 무려 이틀간 회의 주제도 현장 방문도 없이 침묵했다고 한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거 다 제쳐두고 저런 국가적 정말 엄청난 재난 사태가 발생했는데 명색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예능 출연을 해서 웃고 떠든다는 자체가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더구나 이재명은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세월호 사건 때 세월호 7시간 운운하면서 고발까지 한 바로 그 당사자가 아닙니까? 한국 좌익 세력의 내로남불이 우리 어디 한두 건이 아니란 건 다 알고 있지만 정말 이 인간들은 해도 너무한 바로 그런 집단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 저런 자들이 나라를 장악해서 대통령부터 총리부터 장관부터 온갖 고위직을 다 하고 있으니 지금 이 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비춰지겠습니까? 한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